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다우지수가 7거래일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하락한 것은 2011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당시 이후에 처음인데요. 그 당시 8거래일 동안 다우지수가 6.7% 급락했는데 현재까지는 2.1%로 낙폭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9월에 실시될 수도 있겠는가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번 주에 연준 총재들의 강연과 코멘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에서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주 연속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오늘 토러스 투자증권에서는 국제유가가 $30 선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하반기 화학과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증권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 시장은 치킨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원자재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신흥국 증시와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어두면서 이번 주 국내에서 발표될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만기 동향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어떤 모습인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네, 요즘에 기사들을 보면은요, 이 심쿵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겁니다. 새로 생긴 신조어인데요. 이 강한 떨림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진다라는 것을 줄여서 심쿵이라고 요즘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또 다른 심쿵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왜냐고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거의 한 달 만에 2,000선을 잠시 내줬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조금씩 회복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25% 하락하면서 2,005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캔들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분봉도 체크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가 2010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이것보다 2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소폭의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었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오늘 저점이 1995포인트, 앞자리가 한때 바뀌었었죠. 2,000선을 한 달 만에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냈었는데 그래도 9시 후반부터 서서히 회복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2,000선을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포커스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미증시의 흐름을 좀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그럼 수급 상황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보시면은 외국인부터 좀 펼쳐보죠. 현재 이 빨간 라인인데요. 외국인은 9시 30분 구간까지 매도폭을 늘려가다가 현재는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입니다. 전반적으로는 1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은 서서히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43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은 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쪽에서 5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은데요. 현재 그 가운데서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은 기계 쪽입니다. 2.2%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요. 화학 쪽은 2%대 하락입니다. LG화학, OCI를 비롯한 대형 화학주들도 흐름이 부진하고요. 그리고 또 페인트주들이 대거 이 화학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업종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과 건설, 서비스 순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업종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 중국 이 소비 관련된 섹터 그리고 나서 또 제약바이오가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제약바이오와 같은 랠리, 음식료 쪽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음식료 관련주들의 랠리 흐름이 엄청납니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료품 업종지수 2.4%대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은행과 통신, 금융, 보험 순으로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가장 좀 눈에 띄는 키워드를 보자면요. 바로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실적 먹구름이 좀 깊게 드리워져 있는 섹터들이 종종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과 페인트주를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쭉 보시죠. 오늘 이 이마트, 신세계 이 그룹이 나란히 좀 밀려납니다. 앞서서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은 3% 안팎의 하락 흐름. 지금 이 부분 반영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도 좀 나타났고요. 반면에 특히 신세계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세계 일단 오늘은 좀 조정 양상을 띠고 있고요. 앞서서 지난주에 상당히 좀 강한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오늘장 출하되고 있습니다. 유통 쪽 좀 체크를 보셨고요. 아래쪽에는 페인트주들 함께 묶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쯤이었습니다. 삼화페인트가 이 영업이익이 55%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었다라고 밝히면서 페인트주들의 급락을 이끌었는데 오늘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인트 4인방 2에서 5%가량의 고른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디지털 대성도 흐름이 좋지가 못했고 KCC는 사실 시가총액 사이즈도 꽤 큰 종목인데 부진한 실적 발표하면서 오늘장 급락입니다. 12%의 급락, 41만 2천원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KCC는 오늘장 이 52주 신저가를 새로 경신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분기 영업이익은 82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5% 줄어드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이즈 좀 좁혀보면 아진엑스텍이라는 종목도 어닝 쇼크로 인해서 현재 10% 정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적에 날개를 달아준 두 종목, 엘컴텍, JB금융지주 꼽아볼 수 있고요. 앞서서도 이 은행 업종 지수는 긍정적이었는데 보시면은 신한지주를 비롯해서 은행주들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체로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음식료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음식료 업종 지수, 이 지수 인덱스가 6,0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금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음식료주들의 랠리는 이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매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흐름이 좋은 종목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흥국 F&B, 현재는 16%의 급등 흐름, 6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음식료품 내에서 또 스타주, 뭐니 해도 오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당히 거래량이 제한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간은 많이 소외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황제주에 등극을 하고 여기에다가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장 급등 나옵니다. 현재 13%의 상승 흐름, 130만 원권 부근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밖의 종목군들 대체로 흐름 양호하고요. 조흥이라고 이 식자재 원료 쪽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도 21%대의 급등입니다. 식자재 내에서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찾기가 상당히 좀 분주하고요.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신송홀딩스는 신송 이 간장 만드는 신송식품을 가지고 있는 지주 회사입니다. 이쪽까지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고요. 농심에 대한 대안 투자로 농심홀딩스도 시장에서 서서히 주목을 받습니다. 4%대 상승 흐름. 지금 이 가운데서도 크라운 제과도 그렇고요. 52주 신고가 종목들도 속속 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좀 보합권 내에서의 변동성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오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50선 부근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좀 지수를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가면서 장 초반에는 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낙폭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0.22%의 제한적인 하락이고요. 749선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노란색 라인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부근에서 약간의 좀 저항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보겠습니다. 오늘 장 코스닥은요. 이 전거래일 대비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754포인트 고점이었고요. 서서히 좀 하락 전환 밀려나는 흐름 9시 구간대 나오다가 이제는 낙폭을 약간씩 줄여가면서 750선 부근에서의 줄다리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일단 외국인은 팔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 사들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쭉 보시면은요, 현재는 약 100억 원이 약간 넘는 물량이죠. 1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이 팔았다 샀다 다시 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갈피를 잡지 못하네요. 현재 3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고요. 개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모두 다 사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물량이 약 2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이 게임주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위메이드와 액토주소프트가 나란히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게임주 내에서 희비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급등했던 액토주소프트와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매기가 컴투스와 게임빌 쪽으로 왔습니다. 현재 컴투스는 6%대 상승, 게임빌 3%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활약을 보여줬던 위메이드, 과연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위메이드입니다. 네, 위메이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신작 모멘텀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K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열혈전기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82,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되었던 부진이었다라고 했고요. 또 열혈전기 모바일의 흥행에 입입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3% 줄어든 279억 원, 영업적자는 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위메이드인데요. 이번 기 중 이카루스 일본 출시 외에 신작 출시가 제한적이었던 가운데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4.1%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을 주도했습니다. 그럼에도 KB투자증권은 신작 열혈전기 흥행에 따른 수익 추정치 상향을 감안해서 위메이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업종 탑픽으로 유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의 리포트입니다. 94일생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 81,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도 위메이드의 2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부진했지만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열혈전기 로열티 수익에 대해 기대했는데요. 열혈전기의 흥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위메이드는 이를 기반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열혈전기는 예약 가입자가 500만 명을 크게 상회했고 또 게임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정식 오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iOS 기준 매출 순위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곧 이어질 정식 오픈 이후 매출 규모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보수적인 로열티 수준을 감안해도 8월 이후 로열티는 연말까지 1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한편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증권사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리포트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열혈전기 공격적 가정에도 밸류에이션 어렵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극도로 부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열혈전기 중국만으로는 높은 현재 주가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최근 위메이드의 주가는 열혈전기 기대감만으로 한 달 만에 87%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메이드가 히트를 실현하더라도 총액 매출 기준 6% 정도만으로는 현재 주가를 설명할 만한 수준의 실적 기여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기존 실적이 분기별 50에서 100억 원 적자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럼 위메이드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메이드 3.58% 떨어진 6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틈새 시장은요, 정치 테마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는 8월 15일, 그 토요일은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광복절이 될 텐데요. 이를 맞이해서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적합도, 지지도 함께 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국민들의 선택은 이 현재 좀 국내에서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쪽이 아닌 그 외부 인사를 택했습니다. 바로 반기문 유엔 총장이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요. 여권 내에서는 이 김무성 의원 그리고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종목 보시면은요, 오늘은 문재인 테마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이 현재 9%대 그리고 CCS가 1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수 분위기 때문인지 이 주 종목은 장 초반 대비로는 약간은 좀 윗꼬리 캔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요. 두 종목 나란히 10%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지수는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내주면서 선물지수는 240선을 지킬 수 있을지가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실까요?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240선 이탈입니다. 239포인트 선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0.35%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